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영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5일,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들어서 제가 꼭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던 사진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2020년 5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8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 그 다음에 색소폰을 연습을 했던 그런 연주 녹음, 그 다음에 드럼을 배웠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이란 주제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직업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몇 개의 직업을 거쳐왔고 지금은 친구들이 저를 사진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사진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작가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지금부터 저 나름대로의 사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무엇이 예술인가 미학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빌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예술품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 그 답은 상당히 어렵죠. 또 거꾸로 얘기해서 과연 아름다운 것만 예술일까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술을 하려면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 대상을 캔버스에 그리고 필름에 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의 범위는 이제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죠. 앞으로 이 사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조금씩 답을 찾아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시간의 흐름, 역사, 문화, 풍속, 또 심지어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1978년도에 발행된 영광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이미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 속에는 시간의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사진은 이념의 전달자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사진을 많이 이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사진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진들을 자료 사진 또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조금 있다가 샤를 보들레르의
이야기를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 프랑스 이 사상가는 또 평론가는 그 사진의 역할을 이러한 자료로서의 사진으로 국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분이시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풍경 사진일까요? 역사의 기록물일까요? 아니면 적막함을 표현한 예술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강화성 석수문을 지키는 군졸이라는 제목으로 1876년 일본인 가와다 기이치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 사진일 수도 있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첩보용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지키는 성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진의 쓰임새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휴대폰의 카메라가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사진을 예술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진은 당연히 예술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100년 또는 160년 전에는 사진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진이 예술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진계의 어떻게 보면 공적이죠. 프랑스의 샤를 보들레르, 그가 1859년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려 100년에서 160년이라고 60년의 간격을 크게 둔 것은 그 60년 동안 사진이 예술로 편입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한, 예술이다 아니다 라고 논쟁이 벌어졌던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잡았습니다. 다시 샤를 보들레르로 돌아가서 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제가 발췌한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난한 시절에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다. 여기서 새로운 산업은 사진술입니다. 그 사진술은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에 충실한 재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우매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신이 이 군중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이다. 닥케르가 그의 메시아이다. 여기서 닥케르는 사진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죠. 그 닥케르가 발명한 그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사진이 최초의 사진술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사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몇 기능들을 가지고 예술을 보완해도 된다면 예술은 이내 사진에게 완전히 밀려나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사진에게 생겨나게 될 군중 속의 자연스러운 동맹자 덕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진은 학문과 예술의 시녀 역할을 한다는 사진 본래의 의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당시 예술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진은 예술 세계를 침범하지 말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제의 기능, 보조의 기능, 학문의 증거로서 또 예술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거기까지만 역할을 한다는
제한을 두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로 편입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다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초상화를 주로 찍었죠. 네,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요즘 사진과 많이 다르죠. 마치 그 페인트로 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두 번째 애가 로메로 드마시. 요즘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로 이런 사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가지 필터 기능, 또 레트로 과거의 그 이미지를 흉내내는 그런 몇 가지 필터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일부러 이렇게 흐릿하게 사진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흐릿한 사진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진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렇게 흐릿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 노력을 통해서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천천히 서서히 사진은 예술에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아까 보셨던 그런 흐릿한 사진하고는 많이 다르죠. 사진 본래의 기술적 본질을 최대화한 모더니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여기는 대한민국 남단의 어느 한 마을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없고 강아지 5마리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사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좌측에 보이는 그런 그 어떤 기록으로서의 사진, 자료로서의 사진,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대상을 기록한 그런 자료 사진, 이런 사진들은 그냥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대상을 보면 되겠죠. 또 하나 특이한 사진은 광고입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광고 사진을 실지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고 사진을 보면 그 광고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팔기 위한 제품을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그 촬영한 것이죠. 물론 그 광고 사진의 형식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보여주는 광고도 있을 것이고, 또 은유적으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 사진과 광고 사진을 제외한 예술로서의 사진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프랑스의 또 평론가이죠. 그 롤랑 바르트는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식, 스튜디움과 푼쿠툼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스튜디움이라는 것은 사진을 찍은 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사진적 코드 또는 은유,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들여다보면 찾아내거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술은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보편의 사고의 틀 안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관람자들은 조금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 코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코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면 작가의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서 그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도슨트의 설명을 듣거나 또는 작가가 제공한 작가 노트를 보면 그 작가가 그 예술품을 만들어낸 이유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작가와 관객 사이를 이어주는 끈, 그런 코드를 우리는 스튜디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진에서는 인적 없는 평화로운 마을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방인, 그 작가를 경계하는 강아지들에 의해서 그 작가는 낯선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5마리 강아지가 한 대상, 즉 작가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그런 찰나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고자 함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푼쿠툼은 무엇일까요? 사진에서 보면 강아지들 뒤로 집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의 형태, 지붕 이런 것들은 직선이죠. 그렇지만 두 개의 담이 만나는 곳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둥근 담만 보면 떠오르는 집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둥글게 담을 만들어야 했던 집 주인의 사정,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작가의 의도가 전혀 아닌 것에서 관객은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푼쿠툼이라고 롤랑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푼쿠툼은 관객의 주관적인 경험과 작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감동입니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술에 스스로 다가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방식대로 예술을 바라다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대상을 감상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스튜디움도 보실 수 있고 동시에 또 주관적인 여러분들만의 그런 감동, 푼쿠툼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사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진 이야기의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라이프 영TV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